드디어 갈루아가 오차 방정식을 정복하는 9장이죠. 자, 갈루아는 각고의 노력 끝에 7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3차 방정식의 근들을 관계해서 S3의 규칙성을 발견했다 이거죠. S3 안에 다시 A3라는 정규 부분군이 있는 거죠. 정규 부분군에 의해서 생기는 잉여군, 잉여군의 위수가 2였죠. 요 2가 3차 방정식 풀이 과정에서 나오는 x의 제곱은 a의 요 차수 2하고 같다 이거죠. 자, 그리고 A3 안에는 또 다른 정규 부분군 항등치 제한으로 이루어진 E' 있죠. 결국에는 A3의 위수가 3이었죠. 요 3이 3차 방정식 풀이에서 나오는 보조 방정식 x의 3승은 b의 요 3하고 일치한다 이거죠. 이걸 갈루아가 간파를 했다 이거죠. 당연히 갈루아는 이 규칙성을 우리가 8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4차 방정식에도 적용해 봤겠죠. 4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 나오는 보조 방정식의 차수가 2, 3, 2였죠. 그리고 4차 방정식의 근들로 이루어진 대칭군 S4, S4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다 이거죠. S4를 분석해 보니까 S4에는 VA3라는 전기 부분군이 있죠. VA3에 의해서 이루어진 잉여군의 위수가 2였죠. 정확하게 첫 번째 보조 방정식 2와 일치를 하죠. 자, 그리고 VA3 안에 있는 또 다른 정규 부분군 V였죠. VA3와 V에 의해서 이루어진 잉여군의 차수가 4였죠. VA3는 위수가 10이죠. V는 4니까 나누면 3이니까 3이 되죠. 자, 그리고 V 내에 있는 정규 부분군 N이었죠. N의 위수가 2였죠. 그러니까 V는 4니까 4 나누기 2 하면 잉여군의 위수가 2가 되죠. N에는 항등치항군 2가 있었죠.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3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갈루아는 이제 5차 방정식에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때는 굳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자, 앞에서 3차, 4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5차 방정식의 대칭군 SO에 대한 정규 부분군을 구해서 그 잉여군의 위수를 알면 쉽게 근의 공식 유무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갈루아는 5차 방정식에 도전을 합니다. 이제 5차 이상의 방정식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굳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처럼 일일이 계산해서 근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5차 방정식의 근들에 치환해서 정규 부분군의 구조만을 알면 된다. 그러니까 정규 부분군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5차 방정식의 정규 부분을 구하는지 전략을 짜보자. 3차하고 4차 방정식하고 또 다른 게 3차와 4차 방정식은 이미 근의 공식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 등산으로 말하면 이미 내 앞에 어떤 가이드가 있어서 이미 3차와 4차 방정식은 그 가이드를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3차와 4차 방정식의 군에서 규칙성을 찾기는 쉬웠다 이거죠. 근데 반대로 5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에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바로 5차 방정식의 근에 의한 대칭군 S5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략을 좀 짜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S5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쭉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S5 내에 가장 큰 정규 부분군을 먼저 찾아야겠죠. 정규 부분군.
먼저 5차 방정식의 취한군 SO에서 가장 큰 정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앞에 S3나 S4에 대한 그 과정을 따라 하는 거죠. 이것을 일단 A5라고 부르겠습니다. A5의 위수를 먼저 결정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A5의 위수를 결정해야 되니까 A5의 위수가 얼마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S3와 S4의 가장 큰 정규 부분군의 위수를 먼저 찾아봤겠죠. S3의 제일 큰 정규 부분군 A3죠. A3는 보면 3이죠. 그거는 2분의 S3의 위수 6이죠. 나누면 3이 된다. 이죠. S5는 VA3였죠. 위수는 2분의 S4의 위수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2분의 24죠. 그러니까 10이었다 이거죠. 그럼 분명히 A5도 S5의 위수를 2로 나눈 거다 이거죠. 5차 방정식의 최대 치한 개수는 5 팩토리얼이겠죠. 여기 있죠. 120이다 이죠. 그러니까 2분의 120은 60이다 이죠. 그러니까 S5 내에 있는 가장 큰 정규 부분군의 위수는 60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일단 A5의 위수의 개수가 60이니까 60개를 찾으려고 하니까 120개 중에 60개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또 문제다 이거죠. 앞에서 S3는 위수가 6이었죠. S4는 위수가 24개. 자, 요 정도만 돼도 일일이 해보면 되겠죠. 근데 120개 중에 위수가 60인 정규 부분군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거죠. 찾으려 그러면 앞에서 연산포 있죠. 연산포를 가로 세로 120가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일일이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갈루아가 이제 A5를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또다시 장벽에 부딪혔다 이거죠. 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위수가 60인 A5를 찾아야 한다. 막상 찾으려고 하니 막막하다. 일단 120개의 치안의 연산으로 나오는 결과가 120 곱하기 120이나 되니 무척 많다. 일일이 계산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고는 항상 저녁 무렵 산책을 하며 신에게 오차 방정식의 정규 부분을 찾아달라고 매일마다 간절히 요청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의미냐면 갈루아는 자신이 오차 방정식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은 의식하지 않았는데 오차 방정식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죠.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나 때가 되면 자기가 궁금했던 그 해답이 떠올랐다 이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4차 방정식까지 이제 정복하고 이제 5차 방정식까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루아는 이제 일반인과는 다른 그런 비상한 뇌의 능력을 가졌죠. 그러니까 갈루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할 때마다 그런 해답이 머릿속에서 적재적소에 떠오르니까 그럼 갈루아는 비상한 뇌를 사용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분명히 신이나 어떤 그런 존재가 문제에 장애에 봉착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나에게 전송해서 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잘 되면 뭐 그런갑다, 내가 운이 좋은갑다, 내가 머리가 좋은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갈루아는 비상한 뇌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루아는 이거는 분명히 시뮬레이터, 갈루아 당시에는 신이었겠죠. 신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답을 전송하는구나, 그걸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루아는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명령문을 내리는 걸 아니까 갈루아는 그걸 간파하고 자기가 대래 신에게 그걸 미리 요구를 했다 이거죠. 앞에서는 기존에 있는 걸 해결하니까 신이 적재적소에 내리는 명령어를 갈루아가 받아서 해결했으면 됐지만 5차 방정식은 기존에 누구도 밟아보지 않았던 전임미답의 길이니까 갈루아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신에게 요구를 해서 신의
응답을 받아냈다 이거죠. 그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갈로아는 책에 있는 것처럼 매일 산책을 하면서 주문처럼 자기가 오차 방정식의 해법을 풀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신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신이 그 요구에 대해서 그 응답을 이제 했기 때문에 갈로아의 뇌가 그걸 수신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갈로아가 어떻게 오차 방정식의 불가역성을 군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는지 그 과정을 보자 이거죠.